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9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온갖 정치 탄압받고 기소만 4차례, 앞으로도 수두룩한 법적 고난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는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파들 이런 고난 겪으며 대통령의 악명 높아지고 공화당 경선은 통과해도 대선은 어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 죽이기의 선봉장인 CNN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지만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과 붙었을 경우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만 이것이 좌파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재선을 포기하고 대신 마이크를 내보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력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CNN과 여론조사 기관 SSRS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공개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잠룡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대체로 패배하는 등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2024년 대선에서 성사될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라는 설문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6%대 4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41%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올해 실시된 CNN 조사에서는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로 지난 7월에 59%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는 미국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응답자의 58%는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는 1년 전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대답했던 것을 감안하면 8%포인트나 증가한 결과입니다. 100%가 아닌 게 어딥니까? 역시 CNN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 유권자들은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명민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 응답은 26%. 이것은 지난 3월 32%보다 6%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답자의 73%는 바이든의 나이가 현재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답했고요. 응답자의 76%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그의 나이 때문에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풀어보면 CNN이 바이든에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당신 너무 늙었어. 우리가 내쫓기 전에 알아서 재선 포기 선언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바이든이 포기 안 하면 CNN이 짠 하고 나타나서 헌터 바이든 스캔들 제대로 터뜨리고 물러나게 해서 오바마 패밀리 리턴 시키려고 총대 맬 것 같은데요. 좌파들이 대통령의 기소 사태를 보면서 매번 하는 얘기가 트럼프 봐라. 자기는 기소받을 때마다 인기 올라가고 기부금 모으는데 같이 기소되는 측근들은 법적 비용 때문에 한숨만 쉬고 대통령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의리도 없고 측근 관리도 못하고 쯧쯧쯧 이러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뉴스가 팍스에서도 가끔 나와서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분들은 정말 어찌 될까 걱정도 했는데 조금은 기우였던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파 언론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한 법적 비용 지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를 위해 7일 밤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 1인당 10만 달러짜리 초호화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했다고 합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2020년 보땡 선고와 다른 사건들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운 것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천문학적 법률 비용, 벌금, 제재 및 손해배상에 직면해 있는데 대통령과 달리 기부금을 마련할 방도도 없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행사를 주최해 줬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100만 달러 이상 모금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클럽에서 두 번째 모금 행사 개최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줄리아니 측은 법적 기금 마련을 위해 줄리아니 방어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줄리아니의 동료들은 또 루디 줄리아니 자유기금에 대한 모금을 지지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지난 7월 뉴욕 맨하튼에 보유하고 있는 650만 달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좌파들은 줄리아니 변호사를 극우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뉴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창가와 마약 조직, 오물과 쓰레기 같은 불황자로 넘쳐나던 80년대의 뉴욕은 배트맨의 무대가 된 고담시티의 원형이었는데요. 이를 오늘처럼 세계 최대 도시의 위상으로 되돌려 놓은 게 줄리아니 뉴욕시장입니다. 강력한 공권력 동원에 지금 세계 최고의 쇼핑가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들어서는 웨스트 미드타운의 기반을 닦아 놓았는데요. 그곳이 80년대에는 전부 사창가였고 매운굴이었습니다. 그거 다 싹 다 밀어버린 게 줄리아니 시장이었죠. 어쩌면 대통령만큼 강력한 정치적 인물이 돼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크리스티 놈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가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 해리스, 트럼프, 펜스, 오바마, 바이든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라스트 네임을 함께 올려서 대선 기간 동안 광고 홍보물 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트럼프, 놈, 이러면 좀 발음과 억양이 거슬리기는 한데요. 놈 주지사, 그래도 멋진 여성이라 저는 찬성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8일 재선 성공 이후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한 놈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놈 주지사는 71년생 돼지띠로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부통령 충성파 중 한 명인 놈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에도 주정부를 폐쇄하지 않는 정책으로 우파에게는 찬사를, 좌파에게는 크레이지 우먼이라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만큼 전국적 기반을 다지지는 못했지만 트럼프의 대척점에 선 디센티스 주지사와는 달리 대선과 거리를 두는 입장을 유지하며 몸값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놈 주지사는 강경 보수 성향이 짙고 주기적으로 보수 성향 매체인 팍스뉴스에 출연해 보수층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하는 위치에선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상황에 자주 처하는 것과는 달리 경선에서 비켜 서 있는 그는 이 같은 질문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는 8일 그녀는 자신의 텃밭인 사우스 다코타에서 열리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하며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와 관련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첫 공화당 경선 토론에 불참한 그는 당시 그들의 토론을 통해 누구를 부통령으로 고려할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놈 주지사 역시 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나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깃발을 들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놈, 콤비, 바이든한테 이놈 하면서 꼰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